이게 이제 리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많이 끌어올릴 것인가. 가장 플랫폼에서 코인들이 많이 발행되는 거 보면 솔라나예요. 코인 종류가 제일 많아요. 실제 제가 백수 시절에 토큰 관련 서비스였는데 막 답변을 달면 포인트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답변을 매일 달았어요. 보니까 좀 괜찮은 서비스 같아요. 그게 이제 1년 뒤에 업비트에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할 때 보니까 제가 모은 그 포인트가 1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알트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리플은 투자자들도 많이 있고 특히 올해 리플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그 배경에는 리플의 자체 이제 특성도 있겠지만 그 미국 중심의 코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리플이 아닌가. 아무래도 시가총액 중에서 가장 높고 좀 안정적이고 오래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리플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더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는 리플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그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많이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이제 리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그런 숙제를 잘 해결해서 실제 미국 뭐 제도권하고도 잘 연결해서 은행들하고 이런 것들이 잘 협업이 된다면 그래서 물론 그 USDC나 USDT보다 초월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순위 3위나 4위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리플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이 될 것인가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리플이 이런 부분을 잘 계산하고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그런 부분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슷한 위치까지 가면 리플을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감으로는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스테이블 하고 싶은 코인이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테라 사태 때 그것도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 이제 패깅되고 무너졌잖아요. 물론 그건 이제 알고리즘 코인이어서 담보도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지만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제 미국채라든지 뭐 달러를 기반으로 이제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국채는 아니고 그걸 담보로 발행된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함이 있어요. 저도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좀 불안하거든요. 네, 달러보다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일부 뭐 중간에 이제 다시 달러로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나라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주체사가 있죠. 제일 많은 USDT는 테더사가 발행한 거고 뭐 테더사가 뭐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 USDC도 이제 서클사가 발행하는 건데 서클사가 망하면 그거를 뭐 누가 해주겠어요? 미국이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미국이 책임져 주는 건 자기네 달러를 책임져 주지 스테이블 코인은 책임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 오랜 시간 사람들한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믿음을 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오랜 동안 이거 사기다, 얘네들 투명하지 않다 하는데도 그래서 저도 한때는 불안해서 다 빼기도 하고 또 넣기도 하고 뭐 이걸 반복했거든요. 다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도 지금까지 견고하게 있는 거 보면 사람들한테 계속 믿음을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화폐라는 게 그렇잖아요. 화폐가 사실 원래 달러도 뭐 금하고 연동되는데 금하고 연동 깨면서 사실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우리가 믿고 그냥 미국의 나라를 믿고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믿음을 준 거죠. 그거하고 스테이블코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더가 제일 그걸 먼저 했고 서클이 이제 후발주자인데 예를 들어 그러면 서클하고 테더를 보면 저는 서클이 더 신뢰가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서클 더 신뢰하고 근데 시총은 테더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마 오랜 시간 그것을 해온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플이 좀 많이 불리하죠. 이것을 후발주자를 했다는 것은 그런 오랜 시간 신뢰를 줬던 테더라든지 서클사보다 더 빠르게 이 시장을 어떤 공략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현재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 말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가 빌리려고 하거나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이자가 한 4% 정도 되겠죠. 지금 한 4, 5%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플랫폼마다 어떤 거래소는 뭐 한 4~5%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10% 주기도 하고 특히 디파이 같은 데로 넘어가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 놓으면 막 20%까지 주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리스크는 더 커지죠. 그래서 그 말은 그런 이제 신생 거래소라든지 신생 디파이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유동성이 커지고 자기의 거래소가 이제 커지면서 활발해지니까. 그리고 특히 뭐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어야지 그걸 담보로 해서 뭐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투자자들이 할 수 있게 뭐 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게 필요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만큼 굉장히 그 안정적이면서 이제 중요한 어떤 기축통화 같은 원래 비트코인은 기축통화여야 되는데 비트코인 변동성이 심하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좋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일부 이제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이제 임금으로도 많이 주기도 합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편하고 더 빠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국내 노동자들도 보면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을.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불법 체류자들도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계좌 자체가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보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좋은 영역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 굉장히 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키우는 그런 거고,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손실을 보기 싫다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좀 믿을 만한 거래소, 뭐 해외 거래소라면 뭐 바이낸스라든지 OKX라든지 뭐 바이비트 이 정도는 이제 메이저 거래소니까 이런 데들은 믿을 만하니까.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넣어놓으면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뭐 이자가 막 10% 이상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이제 예금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알트코인 시장에도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비교해 보면 일부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뭐 알트코인은 다 필요 없다 이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지고 막 사람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플랫폼 위에 올릴 것인가 물어보면 비트코인 위에 올리면 제일 좋죠. 근데 비트코인 위에 스테이블 코인은 못 올려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암호화폐 형태로 이제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게 제일 좋은 플랫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더리움은 조금 비싸요. 수수료도 비싸고 가스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솔라나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이더리움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솔라나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솔라나에서 보내고 받으면 수수료가 이제 굉장히 저렴하고 이더리움에서는 예를 들어 보낼 때 뭐 작게는 2~3불, 많게는 5불 정도 드는데 솔라나에서는 뭐 0.01불이면 스테이블 코인을 수수료 없이 뭐 보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솔라나 말고 좀 더 내려가면 더 저렴해서 더 빠르면서 그 이자가 좀 더 높은 예금 상품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운영하고 유통하고 보내고 받은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대표는 이더리움이고 뭐 솔라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제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있는 거죠. 현재 솔라나의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디파이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솔라나가 그 민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그 코인들을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솔라나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수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위에서 그 코인들이 발행이 돼요. 뭐 이더리움 ERC20이고 솔라나 기반의 뭐 민코인들이 발행되는데 가장 플랫폼에서 코인들이 많이 발행된 거 보면 솔라나예요. 코인 종류가 제일 많아요. 물론 그 많은 가장 쓸데없는 코인도 많다는 거고 이제 민코인이죠. 누구나 뭐 민코인을 쉽게 발행할 수 있거든요. 이더리움에서 내가 예를 들어 민코인을 발행하려면 뭐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 내가 재미로 민코인을 하나 발행하려고 해도 최소한 수수료가 뭐 한 10불에서 많게는 뭐 50불 뭐 이 정도 든단 말이죠. 더 많게는 뭐 100불, 200불 들 수 있고. 근데 솔라나에서는 내가 민코인을 하나 발행해서 유통해서 뭔가 판매하려고 하면 그 발행하는데 뭐 한 0.01달러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른부터 초등학생들도 가끔 보면 그 유튜버인데 초등학생이 자기 막 민코인 발행해가지고 막 대박 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도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든다는 거죠. 초등학생 용돈으로도 뭐 발행해가지고 막 수익을 내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솔라나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깊이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용자 친화성을 많이 했고 그런 측면에서 솔라나가 인기 많고 이런 것들을 알트코인 또 불장이 오면 솔라나가 계속 잘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은 굉장히 좀 견고하면서 이 알트코인 시장의 어떤 개념들이 있죠.
기술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기술을 사용자들한테 조금 이제 쉽게 친화성 있게 어떤 서비스하고 앱들을 막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좀 더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럼프 민코인 같은 거죠. 트럼프 민코인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암호화폐를 한 번도 구매를 안 했는데,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코인을 구매하고 싶잖아요. 그분들이 구매할 수 있게 솔라나가 이제 플랫폼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 쉬운 경로를 해준 거죠. 원래는 민코인 살려면 내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솔라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다른 플랫폼들은 전부 다. 근데 솔라나는 그것도 맞지만 그냥 카드로도 막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준 거죠. 뭐 그런 이제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 솔라나 플랫폼의 어떤 특징 같습니다. 이번 신간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에어드랍입니다. 에어드랍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 가능한가요? 뭐 에어드랍이란 말 그대로 이제 무료로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이제 0원에서 1억 원으로 에어드랍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그 2018년도에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와서 2019년도에 제가 백수 시절에 뭐 하지 하면서 오전에 이제 그 어떤 뭐 지식인에서 토큰 관련 서비스인데 막 답변을 달면 포인트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답변을 매일 달았어요. 열심히 매일 달았는데, 근데 보니까 좀 괜찮은 서비스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 달았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1년 뒤에 업비트에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할 때 보니까 제가 모은 그 포인트가 1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0원에서 1억이.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답변하면서 했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에어드랍이 조금 더 고도화돼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문명인 사람이 뭐 하나 잘 발견해가지고 0원에서 1억을 만든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시장이 커져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이 에어드랍 시장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계속 나오면서 다 이제 스타트업들이니까 이 사용자들을 모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보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토큰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알트코인들은 토큰을 발행할 때 자기들이 만든 이제 파운더들 한 뭐 20%, 그리고 에어드랍 물량을 정해놓습니다. 뭐 어떤 데는 10% 아니면 20%. 또 어떤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예전에 톤 생텍에서 낙코인 같은 거는 에어드랍을 100%로 줬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인지에 따라서 진짜 에어드랍을 잘 선별하면 0에서 1억 원도 가능하고 더 많이도 가능하고요.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에어드랍 작업을 하면 됐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 에어드랍은 이제 프로젝트가 초반에 이제 나왔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들을 내가 초반에 좀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 그걸 뭐 사용해보고 막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이제 구성된 게 이제 에어드랍 파트가 이렇게 굉장히 진하게 있고, 어떻게 하는지 거기만 보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알트코인 전체 생태계를 쭉 했습니다. 근데 에어드랍 작업도 역시 하려면 이 전체 생태계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에서 해야 되는지, 뭐 솔라나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플랫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에어드랍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내비게이션 없이 계속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드랍하고 전체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되는 거죠. 시드가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해서 괜찮은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더 시드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되게 잘 기술을 했습니다. 에어드랍을 잘 쓸 수 있는 팁은 무엇일까요? 그 에어드랍 막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에어드랍의 가장 팁은 남들이 잘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완전히 극초반 그때부터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은 제 경우상 굉장히 높은 수익을 줍니다. 그것을 선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선별하려고 하면 시장을 좀 잘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이 하긴 힘들고, 좀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집중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 초반에 하면, 보통 이제 초반에 뭐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몰리면, 그래서 그런 전략을 적절히 잘 삼으면 좋죠.